안녕하세요. 마음의 온도 36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조금 뜨끔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구독자님들도 나중에 은퇴하면 돈 좀 더 모으면 애들 다 크면 같은 말로 하고 싶은 일을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요, 노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꺼내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 부질없더라. 평생 참고 모으고 버티며 쌓아왔는데 정작 나이 들어보니 남는 건 병원 영수증과 조용한 식탁 그리고 끊긴 연락처뿐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따뜻하게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드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이 이야기가 지금 내 얘기 같다고 느껴지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마음의 온도 36은 구독자님들과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작은 습관을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요즘 내가 가장 미루는 것 한 가지를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 주제에 맞춰 실천 버전을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는 아직 멀었다. 그런데 기대 수명이 80대 중반이라고 해도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입니다. 은퇴 이후 시간이 길어 보일 수 있지만 내 발로 걷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관계와 하루의 의미의 문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돈이 있어도 몸이 흔들리면 밖에 나가기 어렵고 밖에 못 나가면 관계가 줄고 관계가 줄면 마음이 꺼지기 쉽습니다. 몸이 먼저 무너지면 돈도 관계도 의미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왜 자꾸 나중에로 미루게 되는지 그 마음을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사람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 가족의 요청, 직장의 책임 같은 것들이 늘 우선순위 1번으로 올라오죠. 그러다 보면 내 건강, 내 관계, 내 마음 같은 건 늘 2번, 3번, 4번으로 밀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밀려난 것들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진다는 겁니다. 몸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관계도 하루아침에 끊기지 않습니다. 마음도 어느 날 갑자기 텅 비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용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줄어드는 줄 모르고 줄어드는 것이 노후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구독자님들께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메모하거나 마음속으로 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하나만 정하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완벽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이 있어야 다음이 생기니까요. 먼저 4가지 사례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돈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70대 초반의 어르신, 인정은 받았지만 전화 한 통이 없는 60대 후반의 어르신, 언젠가를 기다리다 그 언젠가를 놓치신 어르신, 괜찮겠지가 평생의 약봉지로 돌아온 어르신. 이 4가지 사례가 말해주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노후의 후회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을 쓸 수 있었을 때 쓰지 못했고, 몸이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았고, 사람이 있을 때 붙잡지 않았고, 하루가 의미 있을 때 의미 있게 살지 못한 데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꿔야 하는 핵심도 자연스럽게 딱 3가지로 정리됩니다. 건강, 관계, 의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3가지를 어떻게 실천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특히 행동해야 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더 따뜻하게,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바로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입니다. 구독자님들 건강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운동해야지. 그런데 운동이라는 단어가 너무 커요. 너무 거창해요. 그래서 시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운동이라는 단어 대신 루틴이라는 단어를 쓰자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결심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반복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반복은 작아야 가능합니다. 아주 작아야 합니다. 가장 쉬운 시작은 걷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하루 30분이 아니라 하루에 2번 10분입니다. 구독자님들, 30분이 부담스러우면 사람은 시작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쪼개야 합니다. 점심 먹고 10분, 저녁 먹고 10분, 그리고 자기 전에 집 안에서 5분 스트레칭. 이 정도면 됩니다. 이 정도로 뭐가 달라져 싶으실 수 있는데요. 달라집니다. 몸은 거창한 한 번보다 작은 꾸준함에 반응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몸은 충격에 약하고 반복에 강합니다. 그리고 걷기는 그냥 걷기가 아니라 약속 걷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 뜨면 물 한 컵 마시고 창문 열고 몸 한번 펴고 현관문 밖 5분만 나갔다 오기. 이걸 출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운동이 아니라 출석. 오늘도 내 몸에 출석했다. 이 느낌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성취감이 있어야 계속하거든요. 나는 오늘도 출석했다라는 작은 성취가 쌓이면 걷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이 되고 10분이 15분이 됩니다. 여기서 급하게 늘리지 마세요. 천천히 늘리셔야 합니다. 급하게 늘리면 무릎이나 발목이 먼저 반응합니다. 구독자님들께 아주 현실적인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걷기가 잘 안 되는 날에는 집 안 걷기로 바꾸세요. 거실에서 왕복 20번, 복도에서 왕복 30번, 제자리 걷기 5분. 이것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하는 날을 만드는 겁니다. 못하는 날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는 날을 만드는 것.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근력은 어떨까요?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을 떠올리는데 노후 근력은 헬스장보다 생활 근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생활 근력은 딱 2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일어나는 힘. 둘째, 버티는 힘. 의자에서 편하게 일어나는 힘, 계단을 버티는 힘, 장바구니를 들 수 있는 힘, 넘어질 때 균형을 잡는 힘. 이게 노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가장 쉬운 근력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됩니다. 허벅지가 뻐근하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무릎이 불안하면 의자 옆에 벽을 잡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벽 밀기 10번. 벽 앞에 서서 팔로 벽을 밀었다가 돌아오기를 10번. 이건 상체 근력과 어깨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 뒤꿈치 들기 15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에 중요합니다. 이 3가지를 합쳐도 5분이 안 걸립니다. 구독자님들, 5분이면 됩니다. 5분이 쌓이면 50분이 되고 500분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에서 절대 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수면입니다. 잠을 못 자면요, 운동을 해도 효과가 줄고 마음도 쉽게 무너지고 관계도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분들께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잠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 잠을 고르게 하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누워서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엔 휴대폰 화면을 조금 멀리 두는 것. 이 2가지만으로도 수면이 안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요. 생활 리듬이 안정되면 몸이 덜 힘들어집니다. 몸이 덜 힘들면 관계를 챙길 여유가 생깁니다. 자, 건강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도 내 몸에 출석했다는 작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쌓이면 노후의 범위가 커집니다. 구독자님들, 명심하셔야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근육은 노후의 현금입니다. 지금 조금씩 모으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비싸게 치릅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과 고통으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주 작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2번째는 관계입니다. 구독자님들, 관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연락하면 귀찮아할까봐. 내가 먼저 하면 자존심 상해서. 요즘 사람들은 바쁘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노후의 외로움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먼저 연락하지 않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관계는 기다리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용기가 아니라 루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관계 루틴은 딱 이겁니다. 월 1회 한 사람. 한 달에 한 번, 한 사람에게만 먼저 연락하세요. 잘 지내? 요즘 어때?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대화를 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길게 하려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인사만 해도 됩니다. 안부만 건네도 됩니다. 상대가 바쁘면 그래, 바쁘지. 다음에 봐 하고 끝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연결선을 살려두는 것입니다. 관계는 끊기기 전에 살려야 합니다. 끊기고 나면 다시 잇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오랜 친구만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생활 친구를 만드셔야 합니다. 생활 친구는 감정적으로 깊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산책할 사람, 함께 밥 먹을 사람, 함께 병원에 갈 사람. 이 사람들은 인생을 크게 바꾸지는 않아도 하루를 지켜줍니다. 하루가 지켜지면 마음이 지켜지고 마음이 지켜지면 건강도 지켜집니다. 그래서 생활 친구는 정말 중요합니다. 동호회든 봉사든 아파트 모임이든 종교 모임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얼굴을 보는 관계입니다. 얼굴을 보는 관계는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여기서 따뜻한 팁 하나 드릴게요. 관계를 시작할 때는 도움을 주려고 하지 말고 작게 함께 하려고 하세요. 예를 들어 같이 커피 한잔 할래? 같이 산책할래? 시장 같이 갈래? 이렇게 아주 일상적인 제안을 하세요. 밥 한 번 먹자보다 산책 20분이 더 쉽습니다. 작은 만남이 더 잘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의미입니다. 의미는 거창한 성공이 아닙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내일이 기다려지는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님들께 작은 기대를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딱 한 번 내가 기대하는 약속을 넣자. 큰 계획이 아니라 작은 약속입니다. 수요일 오후 좋아하는 카페 한 번, 토요일 오전 시장 가서 과일 사기, 일요일 공원 산책하며 사진 3장 찍기. 이런 약속이 사람을 살립니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다림이 있어야 버티거든요. 내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마음이 금방 꺼집니다. 그리고 의미를 만드는 가장 좋은 습관은 하루 마무리입니다. 하루 끝에 오늘 내가 한 가지라도 잘한 것을 적어보세요. 아주 사소해도 됩니다. 오늘은 물을 좀 더 마셨다. 오늘은 밖에 나갔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인사했다. 이렇게 적으면 내가 살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늘 못한 것만 떠올리는데요. 노후에는 한 것을 떠올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버팁니다. 감사 기록도 추천드립니다.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발견입니다. 오늘 따뜻한 햇빛, 오늘 맛있었던 국 한 숟갈, 오늘 누가 내게 웃어준 순간. 이런 것을 발견하는 눈이 생기면 삶이 덜 허무해집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에게 말로 전해보세요. 고마워. 이 한마디가 관계도 살리고 내 마음도 살립니다. 구독자님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노후 준비는 돈 준비가 아니라 삶 준비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믿는 순간 건강과 관계와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결국 부질없다라는 한마디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 작은 루틴을 만들면 노후는 무서운 끝이 아니라 가볍고 자유로운 두 번째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구독자님들께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5분 계획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딱 5분입니다. 첫째, 물 한 컵 마시기. 둘째, 창문 열고 숨 크게 3번 쉬기. 셋째,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또는 벽 밀기 10번. 넷째, 휴대폰을 들고 한 사람에게 잘 지내. 안부 문자 보내기. 다섯째, 오늘 밤 자기 전에 오늘 잘한 것 하나를 적기. 이 5가지를 하면 구독자님들은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바꾼 겁니다. 엄청난 변화를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늘 작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자님들은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구독을 눌러두시면 마음의 온도 36이 노후를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게 함께 바꾸는 방법으로 계속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3가지를 남겨주세요. 이번 주에 할 건강 루틴 1가지, 내가 먼저 연락할 사람 1명, 내가 미루지 않기로 한 일 1가지. 제가 댓글을 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실천 버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구독자님들. 언젠가는 절대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지금 전화를 걸고, 지금 10분이라도 걸어나가고, 지금 누군가에게 고마워 한마디 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구독자님들의 노후는 진짜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여기 마음의 온도 36에서 구독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마음의 온도 36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